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장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45% 상승을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이죠. 예, 많이 빠졌다가 여기에서 빠진 원점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냥 빠져버리면 큰일 날 뻔했죠. 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뻔했는데 여기서 반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어제 왜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올랐나? 그분들 영상을 보니까 그 자율주행 어, 테슬라 이제 타시는 분들이 이것을 구입을 한다. 어, 이게 좀 이렇게 올랐다. 어떤 이제 매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버전 11 버전인가? 아니다.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죠. 뭐 12 버전도 업데이트가 됐고, 어, 그래서 각종 이제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면은 막 업데이트 될 때마다 와 놀랍다. 뭐 집에서 뭐 마트까지 막 손 한 번도 안 대고 개입을 한 번도 안 하고 막 가는 모습을 많이 영상을 봤죠. 그 영상을 보면서 의아한 거죠. 왜 저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안 살까? 저렇게 좋다면 많이 사야 되는데 그 채택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그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왜 늘지를 않는다. 어,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싼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월 구독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별로 뭐 이렇게 괄목할 만큼 확 늘질 않는다.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오 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죠. 네. 저도 어제 이제 장을 보면서 나스닥이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테슬라 혼자 왜 막 올라가지? 무슨 좋은 뉴스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딱히 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했는데 자율주행 채택률 때문에 그랬나 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랬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제가 보는 매물대는 한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러면은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저의 이론. 네. 그래서 전고점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기법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내려와 있을 때는 저기를 돌파할지가 불분명합니다. 매물대가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넘었다. 이렇게 넘었다. 이게 이제 음봉이 딱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요 정도 해갖고. 근데 이렇게 매물대에서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 넘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양봉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정고점은 이미 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표현을 좀 심하게 좀 세게 표현을 하자면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모르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저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이 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저 정고점은 넘어가겠구나를 미리 알고 먼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나스닥은 PC 지표 발표 나오고 좀 밀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4%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또 이렇게 음봉으로 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이 나스닥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이 뉴스를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이 이제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 지침을 내렸다. 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칩 중국에 수출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 물가 안도감에 다우는 올랐다. 예. 다우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서 잘 가고 있죠. 다우도 자, 신고가 돌파해갖고 신고가 갱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다우를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PC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PC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PC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뉴욕 증시 물가 둔화의 고점 부담 혼조 마감. 예. 사실 뭐 이 뉴스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어제 이제 느낌은 뭐냐면 이제 연준이 이제 여기 중심에 있고 물가와 이제 이 고용,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죠. 이제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있고요. 이제 고용의 이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연준의 딜레마죠. 예. 자,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줘야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부담이 적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올라가고 있는 실업률을 잡아낸다.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게. 예. 근데 원래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 예,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 이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물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경제 살리기를 한 와중에 물가가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연준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언젠가는 물가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5.5에서 뭐 3%대까지 이렇게 내린다. 이걸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막는다. 예. 지금이 이제 그 기간이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하는 기간 중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정말 나스닥이 상승이 정말 길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내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리고, 그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을 좀 이제 살려놓는다. 아니, 노동시장을 그 이제 안정을 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좀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어,
이제 물가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좀 살만하다. 예.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물가가 이제 아마 나중에 가서 이제 주식시장이 저 위까지 가고 그 시점에서 이제 물가가 이제 고개를 쳐도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든다. 그러면 낮아진 금리에서 이제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금리를 조금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물가를 또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가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변동성이죠.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워낙에 이제 막 돈 풀고 해서 큰 이렇게 물가가 막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는 좀 올라도 뭐 이만큼 그다음에 내려도 뭐 이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물가가 막 점핑하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하지만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주식시장은 이제 미래에 가서 물가가 다시 오르네? 그럼 연준이 금리 좀 또 다시 좀 올리겠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아마 조금 아마 고점을 좀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좀 유추해 보자면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이제 경제를 이제 살려야겠다. 예. 지금 미국의 뭐 자영업자분들 막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된다. 예, 미국 사람들이 돈이 무서워가지고 외식도 잘 안 하고 외식 잘 안 나가고 그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인 가족이 외식 나가서 뭐 배불리 먹고 온다. 그러면 한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먹는다. 그러면 뭐 한 400불? 예. 1인당 100불씩 해가지고 좀 좋은 데 가서 뭐 스테이크도 먹고 막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횟집에 간다. 막 그런다. 그러면 한 400불. 예. 그럼 뭐 50만 원 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외식 가지 말자. 이렇게. 음. 그래서 지금 외식 업체들도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음, 경기를 살린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뭐 누가 됐든 또 돈풀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어떤 사업들을 막 펼치게 되고 그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미국의 그 기반 시설들 뭐 도로 뭐 해갖고 그런 거를 막 이제 손본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돈을 풀었죠. 당선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간다. 앞으로 한 5, 6개월 더 상승을 한다. 그래서 기록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나서 그때 가서 무슨 요인 때문에 어, 이때처럼 이렇게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때 가서 이제 금리를 한 3.0 정도까지 내리고 나서 그 시점에 가면은 물가 이제 지금까지 내렸던 물가가 다시 좀 고개를 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음. 어, 그러면 연준이 그때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면은 시장은 깜짝 놀라겠죠.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다시 금리를 올린다네 하면은 이제 촥 하락을 한번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하락이 예, 이렇게 갔다가 금리 다시 올린다
해갖고 그 하락이 여기를 깰 정도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만큼만 내려도 14,000 정도까지만 내려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분의 한 약간 반절 이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15,000이 될 수도 있고, 14,0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에 물가가 다시 좀 고개를 드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주말에도 또 주식 이야기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